그래서 이거 여기에 꽂았고 이걸 또 여기에 꽂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뭐야 이게 젠장. 나는 컴퓨터 같은 차한테 당했어. 그리고 저기 가버리네. 정말 아쉽다. 내가 10년 된 테슬라 모델 S를 산 게 실수였어. 새 차일 때는 13만 달러였지? 나는 8,500달러에 샀어. 싼 테슬라 10년 된 차야. 첫날부터 차가 나를 길에 버려두고 간 것 같고 아마 완전히 먹통이 된 것 같아. 나는 정말 전기차를 좋아하고 싶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망만 주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는 말로 설명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직접 보여줄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전기차는 정말 말이 안 돼. 10년 된 컴퓨터, 나 아이폰은 지금쯤 쓸모 없어졌지. 그런데 10년 된 컴퓨터 같은 차는 왜 다를 거라 생각하지? 답답하다. 나는 지금 꼼짝 못하고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를 타고 주유소에 갇혀 있는데 충전소는 1마일 떨어져 있어. 배터리가 아직 9% 남아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이 차 정말 멍청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내 이름은 플라잉 휠스야. 이 전기차 흐름을 좋아하고 싶지만 계속 실망이야. 그냥 시작하자. 플라잉 휠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플라잉 휠스이고 여러분이 제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멍청한 것들을 사서 실험합니다. 저는 지금 2015년식 테슬라 모델 S P90D에 타고 있습니다. 거의 700마력의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10년 전, 그러니까 98,000마일 전에 13만 달러였습니다. 이 차는 13만 달러였죠. 그런데 지금은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한 컴퓨터 같은 차에 8,500달러를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딜러 경매장을 둘러보다가 이 멋진 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죽이 정말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루디크러스 모드도 있고 사륜구동입니다. 엄청 똑똑하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8,500달러에 낙찰받고 2시간 동안 정말 만족했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 주차장에 갇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차가 실제로 어떤 차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꽤 멋진 차라고 하거든요. 루디크러스 모드가 탑재된 P95D는 90kW 배터리를 장착한 사륜구동 전기 세단입니다. 이 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약 96km까지 3.1초 안에 도달합니다. 제 사륜구동 2레이 컨버터블 콜벳보다 0.2초 더 빠른 거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55마일, 약 250km, 주행거리는 약 250, 300마일입니다. 이는 신차 기준이지 10년이 지난 뒤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는 사륜구동 차량에서 최고 성능으로 762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10년 전 사륜구동 P85D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3만 달러였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면 사실상 쓸모가 없어진 셈이죠. 왜냐하면 이 차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면 그 비용이 차량 가치보다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1만에서 2만 달러에 달하거든요. 배터리 성능 저하는 전기차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닳게 되죠. 많이 사용할수록 하루 동안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전기차의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정도 사용하면 그 배터리는 이제 300마일까지는 못 갑니다. 250마일 정도 갈 수도 있고 200마일, 심지어 150마일까지 밖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0달러와 갤런당 4달러 19센트의 휘발유 가격이라면 전기차를 타는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은 33마일도 못 갔습니다. 이 차도 원래는 그런 차 중 하나여야 했습니다. 1시간 전 제 테슬라는 여기 있었고 아들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구멍을 메웠으며 헤드라이트도 조정했습니다. 저희는 테슬라를 꼼꼼히 손질했습니다. 1시간 후 테슬라가 완전히 멈춰 지금 안에 갇혔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9%이고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되지 않으며 전기 시스템 전력 감소가 표시됩니다. 차량을 시동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알려진 충전소까지 가기엔 거의 너무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전소에 갈 수 있는 9%가 남았는데도 실제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유소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유소에 갇혀 있습니다. 후진이나 주행 모드로도 바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재시동을 했고 다시 부팅되는 동안 스스로 초기화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배터리를 재보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충전을 하고 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모든 게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시동 걸 수 없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재보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충전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플로리다 남자답게 저는 맨발로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주유소에 다녀오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저를 길에 버려두고 갔거든요. 제 채널을 한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UM푸셔에 부동산 투자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동산이 있고요. 여러 개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폰서 모나크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나크는 회계와 은행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며 쉽게 보고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내와 저는 계정을 합쳐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모나크는 모든 계정을 하나의 깔끔한 대시보드로 모아주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광고 없는 개인 재무 플랫폼입니다. 자동으로 지출, 신용점수, 심지어 순자산까지 추적해줍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거나 여러 온라인 은행 계정에 일일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정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 둘 다 직장이 있고 갑자의 지출이 있지만 함께 공유된 화면을 보니 확실히 덜 긴장되고 지출 습관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크는 13,000개가 넘는 기관과 연동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고 싶다면 모나크를 확인해보세요. 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제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고 코드 WHEELS50를 사용하면 무료 체험을 시작하고 첫 해에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의 생일을 맞아 도심에서 남자들끼리 모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테슬라 때문에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했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뭔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막 오기 시작했네요. 정말 최악이에요. 좋아요. 먼저 들어가서 한 번 더 시도해봅시다. 차에 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아무 일도 없네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페달이 내려갔네요. 완전히 멈춰서 못 움직여요. 어디서 충전하죠? 저게 충전기인가요? 아니, 표시등이네요. 아, 어디서 충전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충전하는 건가요? 불빛 근처에 뭔가 있네요. 맞아요. 여기서 충전하는 거군요. 제가 맞았네요. 좋아요. 차량을 시동할 수 없다고 나오지만 창문을 조금만 내려볼게요. 딱 이 정도만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기가 바로 충전기 위치예요. 이 친구들이 예전에 제 블루에디 포터블 파워팩을 후원해줬어요. 이게 바로 제 휴대용 파워팩이고 배터리 충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100%여야 하는데 켜보니 100%, 43%네요. 뭐지? 야, 제발 계속 충전하고 있었잖아. 이걸 여기에 꽂아놨고 이제 이걸 여기에 꽂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뭐라고? 뭐야, 젠장 잠겼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 저것들 그래, 그거랑 똑같아. 근데 저게 뭔가 잠긴 상태로 만들어놨어. 저 작은 조각이 이걸 꽂지 못하게 막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누르면 뭐야, 젠장 뭐야,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서 비 맞고 있어. 잠옷 입고 있는데 저 작은 핀이 충전 못하게 막고 있어. 저걸 어떻게 내려야 내 차를 충전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충전 포트를 닫고 다시 시도하면 그래도 풀리지 않아. 젠장. 저게 내려가야 해. 내려가. 뭐야 이게? 내 앱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차는 내 테슬라 앱에 연결되어 있어. 이 차에 1달러 28센트의 미납 잔액이 있다고 나와 있어. 이 차에. 그러니까 내가 충전 포트가 해제되려면 이전 차주가 남긴 미납 잔액을 내가 내야 한다는 건가? 잘 모르겠어. 알아볼게. 내 신용카드로 그 사람 미납액을 내고 지금 가진 차를 충전하고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할게. 누군가 주유비를 내지 않아 다음 차주가 이전 차주의 주유비를 다 내기 전까지 차를 못 쓴다고 상상해봐. 말도 안 돼. 컴퓨터 같은 차라니.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미납금 20달러 28센트를 대신 내줬고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저 작은 탭이 아직도 안 열려. 그래서 말인데 잠깐 손전등 좀 튈게. 트렁크 안 어딘가에 그 탭을 수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 탭을 수동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배워야겠네. 오케이, 찾았어.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빨간 작은 탭이 있는 게 아니야. 안에 회색 작은 탭이 있어. 그걸 앞으로 밀면 충전 포트 잠금이 해제돼. 이렇게 해서 충전 잠금을 해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충전 중이어야 해. 이게 켜져 있어. 이걸 여기 안에 넣을게. 이 케이블 전체를 여기 넣고 그냥 문을 닫을 거야. 자, 됐다. 이제 충전이 되는지 볼게. 수동 해제 사용 시 충전이 비활성화됩니다. 농담이지, 그렇지? 알겠어. 그러니까 충전 포트를 수동으로 해제하면 차가 충전되지 않아. 수동 해제 사용 시 충전이 비활성화됩니다.
충전 포트를 닫고 다시 시도하세요. 정리하자면 배터리 잔량이 9% 남았는데 내 차는 배터리가 없어서 멈춰 있어. 움직이지 않아. 나는 전원과 테슬라 충전 케이블을 가져와서 테슬라를 충전하려고 했어. 하지만 잠긴 탭을 수동으로 해제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충전이 필요한 이 차를 충전할 수 없게 돼. 전기차는 충전이 되어야 작동해. 충전 포트를 닫고 다시 시도하세요. 방금 강제 리셋을 했더니 충전 준비 완료라고 떴어. 그런데 이제는 수동 해제를 사용하면 충전이 비활성화된다고 나와. 선택지가 없어. 빌어먹을 선택지가 없어. 재부팅해. 뭐라고 나와? 그냥 충전 포트 열림이라고만 떠. 그게 다야. 모두가 자동차를 컴퓨터로 바꾸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동차는 원래 잘 작동했지. 내 2004년식 알티마는 여기까지 데려다줬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그런데 컴퓨터 같은 차는 첫날부터 고장났어. 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해도 오늘 이미 했어. 완전히 좌절했어. 천천히 차 충전하려고 자신감 있게 왔는데 밤새 충전도 못하고 있어. 컴퓨터 같은 차한테 완전히 졌어. 포기할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2시간 전 남자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전기차로 이러고 있어. 내 밤은 망했고 아내도 내가 돈을 다 써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그냥 여기 둘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테슬라 딜러십에 견인해서 가져가야 해. 거기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수동으로 전자식 잠금을 해제하고 충전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드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기계식 레버를 열고 주유기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스마트해야 하잖아. 알겠어. 나 그만할래. 나 갈게. 충전 준비 완료라고 나오지만 수동 해제를 사용하면 충전이 비활성화돼. 사실상 충전 준비가 안 된 셈이지. 나는 7시 45분에 충전 예약을 했고 지금은 7시 39분이야. 15분 단위로 움직이네. 나 그만할래. 내가 졌어. 네가 이겼다 테슬라. 네가 나보다 똑똑하네. 내가 졌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를 짜증나게 하지 않고 미소 짓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가려고 해. 진짜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테슬라야. 갤런당 5달러씩 기여하는 대신 8,500달러짜리 전기차를 산다는 생각. 정말 멋질 수도 있지. 8,500달러만 내면 전기차를 살 수 있으니까. 이 차는 98,000마일을 탔어. 2004년식 얼티밋이 105,000마일이니까 많은 게 아니야. 게다가 이건 2015년식이야. 그건 오래된 차가 아니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고 10만 마일을 탔다면 사기에는 너무 오래된 거라고 해. 그래서 가격이 8,500달러인 거야. 그게 10년 전에 12만 달러였어. 지금은 이 빌어먹을 빨간불 때문에 여기 멈춰있지. 전기차 사지마. 사지마. 왜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어. 아이디어는 멋진데 현실은 방금 네가 본 거야. 그리고 나는 내일 토요일에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겠지? 그래서 내 토요일을 망칠 거야. 그럼 이만. 내 차가 계속 알림을 보내. 배터리 충전 수준이 너무 낮다고. 충전하기엔 너무 낮은 걸까? 차량이 대기 중에도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지금 충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배터리 충전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 충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앞뒤 트렁크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했어, 이 망할 놈아. 이 차는 1시간 5분 뒤면 완전히 방전될 거야. 난 못해. 그래서 여기 내 알티마 키를 꽂고 저걸 누르면 수동 해제 사용 시 충전이 비활성화된다고 실제로 표시돼. 충전 포트를 닫고 다시 시도하세요. 다음날 아침. 알겠어. 이제 다음날 아침이야. 내 2004년식 알티마는 항상 시동도 잘 걸리고 운전도 문제 없었고 연비도 갤런당 30마일이었지. 내 컴퓨터 같은 차는? 잘 모르겠어. 한번 확인해보자. 충전됐나? 아닌 것 같아. 아직 빨간불이야? 더 이상 빨간불은 아냐. 무슨 일인지 보자. 오, 안 돼. 완전히 먹통이 된 것 같아. 전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장 아무것도 안 돼. 전원도 안 들어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차 문을 어떻게 열지? 배터리 죽으면 어떻게 들어가? 안에 잠겨 있는데. 트렁크도 못 열겠어. 전동식 오프너라서. 아무 반응이 없어. 젠장 더 심각해졌네. 어제 놔뒀을 때는 배터리가 9%였는데 앞 범퍼에서 열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전선을 이용해서 모든 걸 열어볼 거야.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 마치 자동차 점프 스타트 하듯이 이 앞 범퍼 어딘가에 연결하는 거지. 이 차 어딘가에 견인고리 커버가 있다고 하더라고. 저건 아니야. 저건 센서야. 멍청한 전기차 같으니라고. 테슬라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유튜브 덕분이지. 보통 최신 테슬라에는 여기 앞쪽에 견인고리가 있어서 견인고리 커버를 제거하면 2개의 전선이 나오고
그걸로 12V 전원으로 점프 스타트를 할 수 있어. 2015년식에는 이게 없어. 바로 이 패널 뒤에 있어. 저걸 제거해야 해. 그리고 수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냥 패널을 아래로 내리고 내가 직접 손으로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원래 빠진다고 하던데. 뭐? 이게 뭐야 진짜? 여기 뒤에 있어. 음극단자랑 양극단자가 있어. 그리고 이걸 빼야 하고 이 두 개의 주차 센서도 분리해야 해. 그리고 프레임에 양극과 음극 단자가 있어서 12V 전원을 연결해서 잠금을 풀 수 있어. 와, 이거 봐. 내 지갑에 멀티툴이 있어서 그냥 여기다 넣고 살짝 제껴봤어. 그래서 이 패널에 접근할 수 있었지. 이게 전부였어. 이제 이게 분리될 거야. 이후 플러그 두 개를 뺄 거야.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에 접근할 수 있어. 이게 모든 걸 여는 방법이고 이게 캡이야. 전에 누가 했던 것 같아. 캡이 없거든? 이제 점프 스타트 해야 해. 좋아, 저기 있는 친구가 점퍼 케이블을 가지고 있었어. 어제 막 샀대. 내가 좀 써보려고 해. 여기 연결했고 여기도 연결했어. 저 모스탱 멋지게 생겼네. 이제 이 차에 12V 액세서리 전원이 들어왔을 거야. 자, 열쇠를 보자. 열렸다. 들어왔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분명히 어젯밤에 충전이 안 됐네? 자, 시동을 걸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오, 배터리랑 브레이크 패드는 조금 들어오네? 7%? 스스로 잠금 해제 안 돼. 중기부로 갈까? 충전 불가. 충전소에 전원 없음. 다른 충전소 시도해봐. 이제 완전히 졌다. 내 컴퓨터 덩어리 같은 차가 이겼네. 이걸 테슬라 서비스 센터까지 견인해야 해. 만약 이게 컴퓨터 덩어리 같은 차가 아니라 그냥 일반 차였다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근처 정비소에 맡기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전기차라서 견인차를 불러서 45분 남쪽에 있는 테슬라 딜러까지 가야 해. 거긴 서비스 예약도 3주나 밀려있어. 그래서 1시간 거리까지 견인비 내고 차를 보내야 하고 3주나 기다려야 해. 충전기 잠금 해제 하나 하려고 이렇게 바빠. 그래서 어제 내 테슬라를 테슬라 앱에 등록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자체 챗GPT AI 채팅 서비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더니 AI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걸 그대로 답해줬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이미 찾아본 방법을 다시 알려주더라고. 만약 내가 이걸 어제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시간을 아꼈을 거야. 그리고 챗GPT 아니면 테슬라 GPT가 내 모든 질문에 대화 형식으로 답해주고 있어. 뭐가 문제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내가 했던 모든 과정을 안내해주고 있어. 마지막에 서비스 요청이 안내돼. 충전 포트 탭이 내려가지 않아 플러그를 꽂을 수 없으니 서비스 예약하라고 해. 서비스 요청. 실제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그게 정말 놀라워. 그래서 그들이 직접 나한테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예약이 12일 후야. 12일이나 기다려야 해. 그래서 이 차는 누군가가 직접 와서 현장에서 수리해줄 때까지 12일 동안 여기 그냥 세워져 있게 되는 거야. 웨스트팜비치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이 차를 보내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서비스 요청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야. 요청이 검토 중이라 곧 다시 확인하라고 해. 차량 맡길 준비도 하라고 하고. 이게 절차야, 정말. 며칠 후. 자, 이제 공식적으로 3일이 지났어. 테슬라가 주유소에서 고장난 지 3일째야. 주유소 주인 아저씨가 정말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셨어. 내 테슬라가 완전히 멈춰서 중립으로도 안 들어가니까 아무도 견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차를 굴려서 플랫베드에 올릴 수도 없고 끌어서 올릴 수도 없어. 차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난 돌리가 달린 견인차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서 견인차가 계속 호출을 취소했어. 전화는 받지만 결국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근처에는 테슬라 정비소도 없어. 수리를 받으려면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까지 가야 해. 더 최악인 건 오늘 테슬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거야. 수리가 가능한 날짜는 4월 27일이고 오늘은 4월 5일이라 22일 남았어. 먼저 점검을 하고 비용은 $148래. 3주 넘게 수리를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차가 고장나면 3주를 기다려야 해. 이런 컴퓨터 같은 차는 제대로 고치기 어려워서 생기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래. 드디어 견인차 기사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 이분이 차를 옮길 수 있길 바라고 있어. 자, 이제 시작이야. 저기 내 견인차 기사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 저기 내 견인차 기사님이 계셔. 이 차를 여기서 꺼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자, 이제 시작이야. 문이 열리긴 하는데 완전히 열리진 않아. 그리고 앞부분도 열리긴 하는데 완전히 열리진 않아. 왜냐면 보조 전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프렁크를 수동으로 여는 레버도 없어. 진짜 레버가 없어. 그냥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원이 없으니까 그냥 잠겨 있는 거야. 모든 게 전자식이야.
좋아, 이제 이 차를 견인 모드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서비스라고 말해볼게. 휠 정비, 공장 초기화. 오, 만약에 내가 공장 초기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서비스에 들어가서 견인 모드를 누르면 된대. 그게 전부야. 실제로 중립으로 들어갔어. 주행 모드로는 안 들어가. 후진도 안 되고 중립으로만 들어가. 주차, 중립. 그래서 이건 꽤 괜찮은 거야. 어제는 이게 안 됐거든? 견인 모드가 활성화돼 있어서 이걸 취소하려면 주차로 변속해야 해. 지금은 중립이야. 지금 내 발이 브레이크에 있는 상태로 견인 모드야. 그러니까 그냥 창문 올려. 그리고 그냥 내리고 싶으면 우리가 이걸 연결할 수 있어. 네가 차를 움직여주면 돼. 좋아. 이게 다야. 이제 테슬라 딜러십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이야. 내가 저쪽으로 33마일 떨어진 곳이지. 이틀 전에 테슬라 딜러십에 있었고 여기까지 왔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 그리고 이제 가네. 정말 아쉽다. 이틀 동안 264달러를 쓴 실수였어. 교훈을 얻었냐고? 잘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문제점을 알아볼 거야. 부디 22일 이나 걸리지 않길 바란다. 다음 소식이야. 다음 날 아침이고 테슬라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테슬라 딜러십에서 만난 모든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됐어. 내 사이버 트럭도 정말 마음에 들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 자동차 딜러가 아니야. 정말 멋져. 테슬라와 일 처리하는 건 좋아. 하지만 오늘 답장 문자를 받았어. 나는 248달러 진단비를 청구받았어. 차를 리프트에 올려 점검하는 초기 비용이야.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248달러가 아니라 120달러라고 하더라고. 차를 진단하는데 최소 2시간의 인건비가 든대. 248달러는 차를 들어 올려 서스펜션만 점검하는 비용이고 실제 진단에는 620달러가 든대. 120달러 2시간의 인건비. 시간당 310달러로 차를 점검해 필요한 걸 알려주는 거야. 수리 시작 전이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어서 그냥 하라고 했어. 이걸 염두에 두고 내 친구 중 테슬라 기술자 출신이 지금은 자기 가게에서 고급차를 다뤄. 그 친구가 내 람보르기니 등 여러 차도 작업해줬어. 내가 그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야, 이 테슬라 작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테슬라 차량을 받지 않아. 테슬라가 독립정비소에 비협조적이고 가격을 낮추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해. 가치가 없는 거지. 이제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돈을 내고 싶지 않대. 그리고 이건 그가 도울 수 없는 일이야. 테슬라 소프트웨어나 테슬라 전용 공구를 갖추는 건 독립정비소에게 너무 비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0달러를 내야 하는 거야. 나는 테슬라에서 시간당 310달러를 내야 해. 그리고 컴퓨터 AI가 내 일정을 3주 뒤로 잡았어. 차를 맡겼기 때문에 전화를 했지. 이미 차를 정비소에 가져다 놨더라고. 그건 정말 다행이야. 내가 말했듯이 사람들과 일하는 건 좋아하지만 컴퓨터는 완전 악몽이야.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이려는데 차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어. 안에 아무도 없었지. 바퀴가 돌아가며 앞으로 움직였어. 우리 모두 놀랐어. 차에는 사람 모드가 있어. 너 오른쪽으로 가. 네, 테슬라가 있는지 보자. 서비스 센터는 반대편이야. 저쪽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건 처음이야. 나도 그래. 잠깐, 저게 내 차인가? 아니야, 내 차는 은색이라 안 보여. 그냥 지나가. 3일 지났어. 테슬라 서비스로 문제를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정말 빠르고 친절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휴대폰으로 결제했어. 물론 수리비로 650달러에 견인비로 260달러를 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들이야. 정말 쉽고 정말 친절해. 앱으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결제도 앱으로 했어. 견적도 앱에서 받았지. 정말 간단해. 하지만 시간당 300달러가 넘고 모터랑 12V 보조 배터리와 에어컨 유닛들을 교체하는데 1만 달러를 원해. 나는 차 전체를 8,500달러에 샀어. 테슬라 중고차였지? 전혀 말이 안 돼. 이제 차를 다시 찾으러 가. 수리는 모두 거절했고 배터리는 100%까지 충전해줬어. 당분간 25% 이하로 안 떨어뜨리고 지켜볼 거야. 차는 잘 움직이고 있어서 좋은 신호야. 지금 배터리 93% 충전됐고 경고등도 안 들어와 있어. 좋아. 모든 게 괜찮아 보여. 잘 된 것 같아. 좋아. 이제 도로로 나가서 퍼포먼스 모드가 여전히 퍼포먼스 모드인지 확인해보자. 그 말을 취소해야 할까? 차량 안에 키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네. 키를 앞에 두고 왔는데 이제 아무도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찾았어. 이제 내 500달러짜리 모델 S를 타고 드라이브하자. 아, 그래. 아직도 퍼포먼스 모드가 있네. 정말 대단하다. 내 친구 바비 보스턴이 내 뒤에 있어. 테슬라를 가지러 갈 때 나를 데려다준 친구야. 그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고 맨날 자기 XOM이 얼마나 빠른지 내 앞에서 자랑해. 그 차도 엄청 빠르고 소리도 정말 멋지긴 해. 그런 소리는 없어.
이 차의 속도와 민첩함을 느껴봐. 이제 준비됐어. 몇 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차가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 이걸 트레일러에 넣으면 버튼이 없어서 보통 차에서 내리면 자동으로 꺼져. 내가 이걸 트레일러에 두고 트럭 안에 키를 두면 테슬라가 집에 1시간 동안 가는 내내 계속 켜져 있는 걸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볼 거야. 자,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트럭에 있고 이게 트레일러에 있으면 차가 계속 꺼져 있었어. 이제 시동 켜고 트레일러에서 꺼내서 충전량이랑 배터리 퍼센트를 확인해 보자. 그걸 뭐라고 하지? 좋아, 지금 92%야. 이게 놀라운 게 내가 한 일이라고는 딜러에서 트레일러까지 운전한 게 전부인데 오늘 아침에는 99%였거든? 그러니까 겨우 2마일 정도 운전했는데 그냥 앉아서 시동 켜놓고 에어컨이나 다른 액세서리 돌린 것만으로도 100%에서 92%로 떨어졌어. 진짜 말도 안 되지. 다음날. Okay. Like this. 좋아, 이제 차가 돌아왔으니까 이걸 교체하려고 해. 이게 바로 12V 배터리야. 이건 기본적으로 보조 배터리야. 액세서리들을 작동시키지 문을 열고 트렁크를 닫는 것도 이 배터리가 해. 이건 테슬라에서 나온 아주 비싼 배터리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테슬라에서 진단비로 $600를 썼어. 그게 수리비에서 차감됐을지 궁금하네. 배터리를 그때 교체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문제만 알려주는데 $600를 쓴 것 같아. 12V 배터리를 교체했어야 했어. 그래서 나는 12V 배터리를 교체할 거야.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한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 이건 쉽게 빠졌고 클립으로만 고정돼 있어. 이 모든 걸 제거하고 나면 테슬라 내부가 전부 드러나. 그래서 꽤 간단해. 여기 냉각수가 있고 저기 배터리가 있어. 이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뭔지 전혀 모르겠어. 저게 뭔지 아는 척조차 하지 않을 거야. 저기 스티어링 렉이 있고 양쪽에 CVXL이 있어. 저 배터리 12V 배터리를 교체할 거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야. 이쯤에서 내 마지막 생각을 말해볼게. 나는 정말 전기차 라이프를 받아들이고 싶어. 저기 4X가 있는데 완전히 충전해도 25마일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엔 집에 가서 다시 충전해야 해. 안 그러면 제트기 소리 나는 내기통 엔진으로 운전해야 해. 지금 휘발유가 갤런당 $4 19센트일 때 이런 차가 $8,500라면 정말 좋은 거래라고 생각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10년 98,000마일. 너는 내가 22년 된 닛산 알티마를 102,000마일로 완벽하게 운전하는 걸 봤잖아. 그 차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갤런당 30마일을 갈 수 있어. 22년 된 차인데도 갤런당 3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지. 이 차는 10년 된 거고 주행거리도 비슷하거나 더 적은데 오래 가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기차 정책을 지원하려고 $13만 나 쓰고 있어.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네 차는 쓸모 없어지지. 모터 하나에 $10,000, 배터리에 $10,000, 뒷모터에 $10,000, 앞모터에 $10,000. 모터 둘 다와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면 $30,000가 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들지. 내 계정을 연결하기 전에 이전 차주가 쓴 전기 충전 요금을 내가 내야 했어.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주차장에 앉아 있었는데 사륜구동이라 완전히 멈추니 아무도 견인 못했어. 이렇게 똑똑할 필요는 없지. 멋지긴 해. 이건 신기하긴 한데 이 영상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전혀 말이 안 돼. 나는 지금 10년 된 차를 가지고 있어. 이 차가 새로 나왔을 때는 정말 멋졌지. 기술은 정말 멋지지만 이제 이런 차들이 10년이 된 시점에 와 있어. 이 에스컬레이드는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7만 마일이야. 그 차도 고급스럽지만 이 차는 2배도 오래 탔고 아직도 더 가치 있어. 저건 이제 쓸모 없으니까 나는 이걸 500에 저것도 500에 샀어. 바로 이 차는 엔진 수리에만 $5,000가 들었어. 하지만 그거 알아? 완전히 새 캠, 새 리프터, 새 리프터 트레이 모든 게 다 새 거야. $5,000가 들었지. 이건 15만 7천 마일을 달렸지만 거의 새 엔진이나 다름없어. 왜냐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겼거든. 그 엄청난 문제 때문에 $5,000가 들었지. 이 차는 모터에 $10,000, 배터리에 $10,000, 앞쪽 모터에 $10,000가 들어. 또 다른 예로 12V 배터리 교체 외에는 테슬라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정비사들도 테슬라 수리를 꺼려해. 테슬라에서 고치려면 시간당 $310를 내야 했어. 그리고 예약을 AI에 맡겼더니 3주나 기다려야 했지. AI는 그냥 3주 뒤 예약으로 넘겼어. 직접 사람과 얘기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 하지만 이 차가 이 차고 앞에 주차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 엔진을 고칠 수 있어. 이 사람이 내 차를 고쳐주고 있지.
테슬라는 아무도 견인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어. 소프트웨어도 비싸고 전문 지식도 비싸. 이게 우리의 미래라면 큰 문제에 직면할 거야. 요즘 자동차는 수리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교체하라고 만드는 거니까. 나는 계속 이 차로 운전할 거야.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자. 정말 아쉽다. 이런 차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야. 그리고 그래도 이 차를 사는 게 가치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차를 4,000달러에 샀고 1만 달러짜리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 차가 1만 4,000달러의 가치는 없으니까 정말 말도 안 돼. 언젠가는 LS 엔진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 알겠어. 시청해줘서 고마워. 이 영상이 부정적으로 느껴졌다면 미안해. 정말 사과할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이 영상에서 보여준 게 그냥 현실이야. 8,500달러에 샀을 때 정말 기대했는데 같은 날 바로 실망하게 됐어. 알겠어. 나중에 봐. 시청해줘서 고마워. 응원해줘서 고마워. 안녕.